안녕하세요. 얼마 전 하마터면 잃을 뻔한 인생을 되찾은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하고 몇 년 살아보기도 전에 이혼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다던데, 솔직히 말이죠. 저는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록 연애 기간이 1년으로 길진 않았지만 서로 알 만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가 요즘 말대로 오다 가다 썸 타고 그렇게 시작한 사이도 아니고, 양가 어른들이 알고 지내시던 지인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서로 소개를 시켜도 속된 말로 욕은 안 먹겠구나 싶어서 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없으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사위한테 크게 바라시는 것도 없으셨어요. 말 그대로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 딱 이러셨다니까요. 그러니 곰곰이 곱씹어 볼수록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재밌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솔직히 주변에서들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된 거냐고 물어오면 말하기도 굉장히 머쓱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맞더라 하고는 얼버무리기 일쑤였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한 번쯤은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한풀이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동네 건너 아는 동생이 이런 꼴을 겪었다더라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하고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어른들끼리 이미 알고 지내시던 지인분을 통해 집안 형편이라던가 그런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흡족하다까지는 아니어도 나쁘지 않다 정도는 생각하셨던 눈치예요. 그러니 저희도 둘 다 나이도 있겠다, 이 정도 사귀는 동안 크게 잡음이 있던 것도 아니니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애시당초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한 게 문제였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이 세상에 내 입맛에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안 맞는 나머지 부분은 서로 살면서 맞춰나가면 되지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사람을 놀래키는데 막말로 골 때리더라니까요. 그건 바로 신우에 대한 남편의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만 보더라도 다들 외동이거나 끼케야 형제자매 1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 처음엔 저도 남편이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랑 가깝게 지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솔직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말고 또 하나의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거 외동인 저로서는 알듯 말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정도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저희 남편은 아주 신우에 관한 일이라면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가서는 앞뒤분간도 못하고 정말이지 너무한다 싶었죠. 남편 말로는 자기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키우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솔직히 5살 차이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술 먹고 택시가 안 잡힌다는 신우를 데리러 가기 위해 새벽 2시에 집을 나선 적도 있고요. 숙취로 신우가 괴로워한다며 퇴근하자마자 신우 집에 가서는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온 적도 있어요. 말로는 시부모님은 워낙 엄하셔서 신우가 이러는 걸 아시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자기가 챙기는 거라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저 스스로도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질투인가 싶고, 그럼 또 오빠랑 여동생 사이를 질투하는 내가 정신 나간 여자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 정말이지 이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저 인간들한테 있는데 나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놓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일단 남편이 저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월급도 많은 건 맞아요. 다만 전문직은 아니고 워낙 회사가 젊은 인력을 중시하다 보니 직원들 나이가 40 조금만 넘어도 희망퇴직이니 뭐니 어지간히 들들 볶는 걸로 유명하지요. 반면에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그러니 월급도 남편에 비하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대신 저희 친정이 잘 살아요. 당장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 앞으로 4층짜리 건물도 하나 있고
저희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제가 무슨 신데렐라 마냥 신분 상승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요만큼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마치 자기가 제 인생에 나타난 백마탄 왕자 정도는 되는 줄 알대요. 자기 회사 동기들 보면 그래서 와이프들이 다 절절맨다나 어쩐다나 해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없어 보이는 게 돈 자랑이란 말도 있고 남편 어깨에 뽕 좀 들어간 거 그냥 귀엽게 봐주자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의시될 때마다 그래 난 정말 복받은 여자라고 맞장구 좀 쳐주고 했더니 결혼한 지 한 1년 좀 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신우가 난데없이 며칠 있다가 선을 본다고 하대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선이냐니까 남편이 자기 회사 후배를 소개시켜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아무리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지만 이 인간 지 후배한테 욕 좀 꽤나 먹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신우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는 공주님이거든요. 솔직히 사람 생긴 걸로 험담하면 안 되는 거 정말 잘 아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시발점은 신우나 마찬가지였으니 가감없이 말해보겠습니다. 막말로 생긴 건 무슨 무수리 마냥 생겨서는 하는 짓도 어찌나 게으르고 꼴보기 싫은 짓만 해대는지.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청소다모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데 지 혼자 씻지도 않은 꼬질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있기 일쑤였던 데다가 밥 먹는 중에도 생전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떠다 마시는 일이 없었죠. 게다가 저희 남편 그러니까 지 오빠를 무슨 머슴 부리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거기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원래 똥차가 유지비가 더 들잖아요. 저희 신우가 딱 그랬어요. 저랑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집을 해갔다 보니 원래는 제가 경제권을 다 갖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와이프한테 월급을 통째로 넘기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한테 정말 경제권을 다 넘기면 자기가 꽤나 우울할 것 같다나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 기죽어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와이프 입장에서도 어지간히 속이 상하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우리 공동생활비 얼마만 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잘 관리해보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모아둔 돈을 보고는 예상보다 너무 적자니 놀랍긴 했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판단 미스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이후부터 매달 신우한테 용돈이랍시고 100만 원도 넘게 주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말 그대로 남편이랑 박터지게 싸우고 경제권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지 한두 달 만에 신우가 선을 보러 간다면서 나대더니 남편이 저한테 신우 좀 데려가서는 옷하고 백 좀 사주라나요. 기가 막혀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퍼준 돈이 얼만데 그 돈에서 아마 신우가 이미 가방이고 옷이고 다 사뒀을 거니 걱정을 하지 말라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는 계절마다 네 옷 사입고 백 사들고 하면서 하나뿐인 신우한테 그거 좀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대요. 그리고는 제 돈으로 사주기가 싫으면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사주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지가 잘 번다고 해도 자기가 그동안 뒤로 빼돌린 돈이 얼만데 자기가 번 돈을 운운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을 노려만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신우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며 또 자기 동생이 불쌍하네 어쩌네 해대는데 어이가 없어서 짜증나니까 그냥 경제권이고 뭐고 네 거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턴 생활비를 비롯한 관리비며 온갖 세금은 물론이고 명절이나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도 철저히 각자 부담하기 시작했지요. 참고로 저야 월급만 남편보다 적었을 뿐이지. 솔직히 한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친정 부모님 덕분에 매달 상가두 곳에서 들어오는 월세도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 정말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랑 경제적으로 완벽히 분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도 싹 끊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대놓고 어머님이 섭섭함을 표현하시대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전후 상황을 전부 다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 하실 말씀이 마땅치 않으셨는지 남편한테 우리가 언제 걔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라고 했냐며 신우버릇은 남편이 다 망쳤다고 푸념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뭐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만큼이나 막나가파는 아니셨어요. 그래도 경우도 있으시고 저한테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것도 있네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결혼한 지 만 2년이 되어가던 때를 돌아보면 사실 저희 관계는 이미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그것도 사이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딱 그 정도 수준의 룸메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던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 부모님 건물 1층에 공실이 났어요. 부모님이 건물을 소유하신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그 무렵 제가 남편과의 문제 때문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이참에 직장은 관두고 뭐가 됐든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오셨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려니 좀 쑥스럽긴 하지만 손재주가 좀 좋다 보니 공방 같은 걸 차려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기왕 한다면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카페라던가 샌드위치 가게라던가 자리도 좋은 데다가 주변에 회사도 많은 동네다 보니 뭐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었죠. 다만 마음에 걸렸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저는 부부 사이였고 그러니 회사를 관두는 일을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돈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걱정을 빙자한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대기 일쑤였으니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상의가 가능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게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남편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미 남편이 얼마나 또 부정타는 소리를 해댈까 싶어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날만큼은 잠깐 말이 없더니 그거 잘 됐네 라고 한마디 하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바라보곤 진심이냐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라면서 직장인들 꿈이 결국 퇴사하고 자기 일 하는 거 아니냐며 뭐 생각해둔 자리는 있냐 무슨 일을 해볼지 계획은 세워봤냐.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처럼 남편이 보이던 호의적인 반응에 저도 꽤나 신나고 들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모님 건물 1층 작은 식당이 있던 자리 기억나냐 해가며 뭐가 됐든 하게 되면 거기에 낼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조잘조잘 떠들었는데 남편이 그럼 자기가 누구 하나 소개를 시켜주겠답니다. 잘 아는 형님이라면서 창업 컨설팅 쪽으로 아주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손만 거치면 뭐 월 매출 얼마짜리 사장 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 형님 별명이 마이다스의 손이겠냐.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바쁜 형님인데 아마 자기 부탁이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내주실 거라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핸드폰을 가지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모처럼 의기양양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제 마음이 짠한 게 그래도 부부 사이라는 게 밉다고 밉기만 한 것은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대요. 이래서 연인 사이에 헤어지는 건 하루아침이어도 부부들은 몇 날 며칠은 물론이고 몇 달 몇 년도 고민하고 그러나 보다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저쪽에서 잠깐 통화를 하고 돌아오더니 내일 2시로 잡았고 장소는 형님이 문자로 알려주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바로 내일이라도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내고 오라는데 황당했죠. 자기도 직장 생활하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만나본다고만 했지 바로 회사를 때려치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제 일이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려고 하는데
넌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려고 하냐면서요. 정말이지 그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좀 전에 느꼈던 짠하고 애틋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저 인간하고 상의를 한 내가 미쳤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저는 안방으로 숨어들었네요. 그리고 이튿날 회사에는 반차를 냈습니다. 당연히 뭐 퇴사니 뭐니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했고요. 한편 카페에 도착하니 누군가 저에게 아는 체를 해왔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말문을 여니 맞다고 자기가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나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솔직히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뿐인가요?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달리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뭐 저를 만나기 전 어디 인터넷 카페라도 뒤적여보고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모든 내용이 뭐랄까 얕고 추상적이고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공하게 해줬건 간에 저는 더는 들을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줘서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커피값은 제가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그 인간이 냅다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저 때문에 자기는 하루 스케줄을 다 뺐다면서 좀 더 프라이빗한 곳에서 사업 얘기를 좀 더 해보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이 손목은 놓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손을 잡느냐고요. 그랬더니 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는데 정말이지 마음 같아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개쪽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 꾹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두세 번 정도 더 자기가 실수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지간히 심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 물으니 저 때문에 자기가 쪽팔려 죽겠답니다. 그 형님이 특별히 자기를 아껴서 시간도 내주신 건데 꼴랑 2시간 만에 그것도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집에 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 형님이랑 말 한마디 해보려고 돈을 얼마를 내는지 아냐 모르냐 해대는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그 작자가 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말 안 하더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손목 잡은 거 그거 말하는 거냐대요. 그러면서 그거야 형님이 급해서 그러셨다고 말했다는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저를 예민하단 듯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내일이라도 한 번 더 만나 뵙고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오랍니다. 그래야 자기도 그 형님 보기에 덜 쪽팔리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서 내가 밥값 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사주라고 했어요. 나는 그 형님이고 나발이고 2번 다신 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또 무슨 결자해지가 어떻고 저떻고 해 되는데 진짜 남편에게 쓸데없이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은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결국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만났는데 오늘은 어제의 뜬구름은 물론이고 허세까지 부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는 원래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면서 저 같은 여자가 원래 일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그런다나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몸매를 보니까 자기 관리도 그렇고 하는데 정말이지 어찌나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더럽던지요. 그래서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먼저 간다 소리를 했나 안 했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온갖 복잡한 기분이 다 들었어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무 말도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런 인간이랑 한 번 더 만나고 오라 한 남편이 죽을 만큼 밉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입맛도 없고 그래서 저녁도 건너뛰고 TV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따로 들은 게 없는지 저한테 잘 만나고 왔냐고 묻더라고요. 사업 얘기도 다시 좀 해봤냐 해가면서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히는 좀 그렇고 그 형님인지 뭔지가 매너가 별로라는 정도로요.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식으로 자꾸 뭘 어쨌길래 그러냐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그 작자가 행한 짓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다 세세하게 털어놓지 않았던 이유가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이라도 그 인간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남편은 낄끼웃더니 너는 아줌마가 무슨 그런 착각을 하고 사냐며 저더러 꿈깨라대요. 그 형님도 눈이 있지 그 재력에 그 인물에. 뭐가 아쉬워서 저한테 그러겠냐면서요. 그리고 이때 저는 낮에 그 인간한테 받았던 모욕감보다 더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해도 내가 지 와이프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지 싶었거든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는 뭐 말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싶어서 됐다고 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식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선배 중에도 한창 잘 나갈 때 호기롭게 회사를 관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소리만 해댔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다시 이력서를 쓰고 있다며 뭐 저도 자기처럼 고생하게 될 거란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가 훨씬 편한 건 사실이라며 저더러 신중하게 결정하라는데 그 선배가 절대로 뭐 성실하지 않다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았죠. 한편 남편과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출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남편이 소리도 없이 뒤에 다가와서는 대뜸 하는 말이 장인 장모님 건물에 놨다는 빈자리 그거 아직도 비어있냐고 묻대요. 그래서 모른다고 궁금하면 직접 연락드려보던가 했더니 저더러 좀 여쭤봐주면 안 되냐입니다. 거기서 짜증이 또 확 났어요. 자기 부모님한테는 며느리가 전화해야 좋아하시지 않겠냐며 나더러 하라 하고 우리 부모님한텐 우리 부모님이니까 또 나한테 하라 하고 그래서 궁금한 사람이 해야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받아치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러지 말고 좀 해달라는데 남편이랑 언쟁할 시간도 없고 해서 알겠다고 짜증스레 대답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니 아직 안 나갔다면서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몇 명 있기에 얼마안가 계약하게 될 것 같다시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방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니 한다는 말이 그럼 그 자리를 신우가 계약을 하겠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남주기 너무 아까운 자리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계약이야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신우가 거기다 뭘 차린다고 하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인지 발인지 하는 인간하고 한번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다나요? 기가 막혔죠. 제가 분명히 그 남자 이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인간을 왜 지 여동생하고 만나게 하려는 건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 형님인지 뭔지 아는 인간 정말 별로다. 괜히 아가씨 마음만 상할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말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질 않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는 왜 내 동생이 그 형님하고 손잡고 장사해서 대박이라도 날까봐 걱정되냐는 헛소리나 해댔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알아서 하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시에 제 관심도 끊어버렸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 건물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신우가 누구랑 사업을 하든 말든 제 알바인가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나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좀 전에 남편이 신우랑 같이 와서 계약하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같이 안 왔냐길래 난 그 둘이 계약을 하러 가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부부간에 그런 건 서로 알고 지내야지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불효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지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된 이후로는 매일같이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무슨 얘기라도 하겠거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약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일정 같은 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공사비가 좀 부족하네 어쩌네 그딴 소리를 하대요. 그 마이다스의 손인지가 소개해준 업체를 끼고 하는데 처음엔 5천만 원이면 된다 해놓고 이제 3천을 더 안 주면 더는 공사를 못한다고 나오더라면서요. 그리고는 그래서 말이라며 저한테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시부모님한테고 신우한테고 펑펑 써제끼는 걸 볼 때 절에서 뭐 남는 게 있겠나 싶더니만 기어이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그럴 줄 알았다 싶으면서도 너무 한심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못 빌려준다 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갚을 줄 알고 그걸 빌려주냐고? 안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저더러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질투가 나냘니다. 오빠가 좀 챙겨주고 그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면서요. 그리고는 그럴 줄 알았네 어쩌네 해대더니 방문이 부서져라 닫고는 들어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더 어이가 없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댁에는 묻지도 않고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냐 도대체 무슨 이유냐 하고 따졌더니 저희 친정부모님이 제가 가게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월세를 면제해 주시겠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이 정작 자기 여동생이 계약할 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화해서 부탁도 드려봤는데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시더라나요. 그리고 그게 서운해서 저한테 그 1년치 월세를 받으려고 했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마치 속상해서 한 번 해본 소리였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걸 보니 아, 이런 인간성을 가진 인간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턴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얼마 안 가 남편과 신우가 세트로 저에게 결정타를 날려왔어요. 그건 바로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 형님인지 나발인지가 저희 신우를 건드린 거죠. 아, 하긴 서로 사랑한다고 했으니 건드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국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자가 애도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단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당장이라도 부술듯이 두들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나간 인간인가 싶어 나가보니 신우와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게다가 황당해서 배를 누르시지 했더니 자기들이 지금 눈에 뭐 뵈는 게 없다며 가타부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으로 밀고 들어오대요. 도대체 왜 이러나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내 신우가 저한테 그 형님인지 나발인지 하는 인간의 이름을 대며 언니도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나도 오빠 소개로 알게 됐는데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난데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해줬냐더니 자기랑 이 남자랑 사귀는 중인데 이 남자가 유부남이란다고 언니도 알았냐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남 소리는 나도 금시초문이라 했습니다. 창업하는 걸로 두어 번 만나서 말 몇 마디 해본 게 다라고요. 그리고는 어쩌다 그런 남자랑 연애를 하게 된 거냐고 정말 속상하다 했더니 좀 전까지 울고 짜던 신우가 저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저더러 정말 몰랐냐대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럼 아가씨는 내가 알고도 뭐 말을 안 해줬다 이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오빠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진작에 그 남자 질이 아주 안 좋아 보인다고 아가씨랑 만나게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해야지 왜 오빠한테 했냐면서 자꾸만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뭐 윗사람이 돼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하시더니 남자들이 뭘 안다고 그런 걸 거기다 얘기를 하냐고 여자 대 여자로 네가 말을 해줬어야 했다나요? 그러면서 신우가 저한테 뭐 종이를 보여주는데 읽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 입구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보고도 누가 왔냐 소리도 없고 거실에서 울고 짜는 신우를 보고도 호들갑을 떨지 않는 걸 보니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왔구나 싶대요. 그리고 이내 남편도 거실로 나와서는 한다는 말이 저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나요?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상황에 무슨 책임이 있냐고 따졌어요. 내가 아가씨랑 그 작자를 소개를 시켰냐? 내가 아가씨더러 그 작자랑 연애를 하라고 했냐? 그랬더니 애시당초 제가 창업이니 뭐니 날뛰지만 않았으면 자기가 그 형님한테 신우를 소개할 일도 없었을 거라나요? 아니, 내가 장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미쳤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때 이번엔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쥐시더니 네가 좀 도와줘야지. 우리는 도저히 형편이 안 된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도와주냐고 저도 돈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 담보로 잡으면 그래도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데, 아니 친정부모님 아파트를 왜 담보로 잡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시 남편이 이거 네 명이 아니냐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실 때 제 명의로 해주신다는 걸 제가 극구 사양했어요. 솔직히 뭐 명의가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했고, 본능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뭐 그렇게 느꼈었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 두 분 다 망연자실해 하시고, 남편은 그래도 모아둔 돈은 있을 거 아니냐며 그거라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돌았구나 싶더라니까요. 신우는 신우대로 질질 짜면서 자기랑 그 작자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와이프만 빠져주면 되는데 왜 자기가 돈을 줘야 하냐는 헛소리나 해대고 있고, 정말이지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날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들 집에 돌아갔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라곤 제가 무섭다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부탁한다 뭐 그런 말은 고사하고, 독하다고, 지독하다고 뭐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턴 정말 모든 걸 제 탓만 해댔습니다. 신우가 가게를 하게 된 것도 제 탓. 신우 인테리어에 8천이란 목돈을 그것도 시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되게 된 것도 제 탓. 신우가 바람을 핀 것도 제 탓. 소송을 당한 것도 제 탓. 위자료를 못 주게 생긴 것도 제 탓. 그러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먼저 저한테 이혼을 하자대요. 생각할수록 저는 외동이라 그런지 싸가지도 없고 형제자매 간의 정도 모르는 게 징글징글 하다면서 자기가 저랑 이혼하고 위자료나 받아야겠답니다. 그 돈으로 신우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모닝커피 마시다 들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뿜었습니다. 위자료라는 게 원래 잘못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었나요? 아니면 뭐 똥된장 구분도 못하는 바보 천치한테 주는 돈이었나? 그래서 네 뜻대로 해보라고 했는데 뭐 당연하죠.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며칠 만에 이혼은 안 하겠다고 들더라고요. 아마 이혼 소송에 가게 되면 이제 지가 저한테 몇백이라도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저야말로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더는 이 인간이랑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협의로 안 하면 너가 나한테 줘야 할 게 분명하고, 나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에 끝까지 해서 너 주머니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털어가겠다고 단단히 겁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처음엔 기세 좋게 저더러 마음대로 해보라더니 얼마 안가 또 태도를 달리하여 제 뜻대로 협의 이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끝까지 이건 제가 원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지, 자기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둥,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는 둥 헛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뭐 제가 미쳤나요? 이게 어떻게 찾은 자유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뭐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신우 상황을 아시고선 계약을 해지해 주셨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돌려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보증금이 1억인가 그랬는데 그 1억도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 가게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도 시부모님이 대출받아서 대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자랑 원금은 신우가 벌어서 갚겠다고 했었다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건 물 건너간 이야기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일단 시부모님 빚부터 갚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은 2천으로는 이제 신우 위자료로 쓰고 그랬다나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졸지에 이혼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거야말로 저를 위한 해피엔딩 맞죠? 여기서 남편이 딱 직장에서까지 쫓겨나면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못됐나 싶기도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